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네, 지난 6월 정부의 8.4 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됐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방송 이후에 많은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복합개발, 네, 역세권 고밀도, 용어 자체도 헷갈려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문의하시는 사항이 이렇습니다. 이제 질문이, 야,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해 준다는 사업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네, 토지주들의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 그래요. 그래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여튼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 완화해 준다는 사업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토지주 분들의 이제 질문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디벨로퍼나 우리 건설사에서 이제 질문하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네. 적용 기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심플하게 좀 정리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250m 이내에 들어가는 거, 전에 방송했던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뽑아서 네.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자 기사죠. 서울시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 늘어남률 절반 민간 분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보면 250m까지의 혜택을 받아서 용적률 700%까지 올려주겠다. 네. 이런 거예요. 700%까지는 최상의 컨디션일 때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역세권 250m 이내까지 그 기준은 승강장으로부터의 250m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2호선 라인하고 7호선 라인에 라인. 이수역하고 사당역 라인에 이렇게 보시면 네, 4호선도 보이고요. 예. 네. 여기 하나일 경우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이제 사각형의 모양을 갖게 되고요. 네. 두 개의 역이 만나는 복합 환승역은 이렇게 좀 E형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전에 이제 한번 설명을 이제 드렸어요. 승강장으로부터 250m. 250.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준점이 승강장이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어제 이제 저 당산역 주변에 이제 토지를 가지신 토지주셨던 것 같은데 네. 당산역 주변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세권 용적률 상향에 적용이 되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이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수를 한번 줘보세요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네. 250m 기준을 전 서울시의 역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상당히 많았죠. 상당히 많죠. 전편에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역이 다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주택 공급량은 네. 굉장할 것 같아요. 엄청난 예. 고민거리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민간 임대든 공공 임대든 임대주택은 투룸 이하의 소형 평면이 이제 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 시내 역세권 주변에는 소형 주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제도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의 토지비 기대치가 이제 높아져서 네. 상승이 돼서 이제 토지비가 높아지고 그래서 건설사나 디벨로퍼 분들이 이러한 토지를 찾을 때는 토지비, 사업 수지의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할 것이다. 네. 사업 수지가 안 나오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분이나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디벨로퍼나 네. 건설사들 아니면 이제 급하게 급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하여튼 여건이 맞는 그런 이제 분들이 이 사업을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상한 용적률 700까지 해준다고 하시니까 다 700%까지 해주시는지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중심지와 비중심지로 나뉘어지고 중심지일 경우에는 주요 간선도로에 접해 있을 때 1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었죠. 네, 그게 그렇죠. 충족을 하면 250%에서 700%까지 상향이 되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이제 표고요. 이게 보시면 마이너스 20%는 3종 일반 주거가 250%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기준 용적률을 230%로 낮추겠다 이거예요. 네. 20%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로 이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네.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규정을 준수해주면 20%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역세권 이제 이 복합 개발에 완화해주는 건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이 완화도 있고 뭐 인동강 간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건축 환경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20%를 이렇게 건축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남겨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250% 이외에 이제 상향되는 거 공공과 민간이 50대 50으로 나눠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450%에서 예.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민간 활용이 225%를 가져가는 네. 거고 공공이 225%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공공이 가져가는 게 그럼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또 지자체나 기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시설을 15%를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은 나머지 35%. 35%. 예. 그러니까 이걸 용적률로 환산하면 공공시설 등은 67.5%, 225% 중에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157.5%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민간이 가져가는 이제 225%는 또 50대 50으로 나눠져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 50%. 네. 그다음에 민간 임대를 하는 것이 50%. 네. 또 반반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다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민간 개발하시는 이제 디벨로퍼나 건설사들이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서 지금 보니까 뭐 3종에서 700% 가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종의 비중심지 역세권을 예시를 좀 한번 했어요. 좀 현실적인.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은 우리가 자격 기준이 1,500에서 5,000회 이하인데 네.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대지 면적을 일단 1,000회로 잡았고요. 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비중심지 역세권. 그래서 폭 8m 이상 진출 입도로가 접한 이면도로의 대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안에 들어와야만 용적률 상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안 되는 토지들은 안 되는 거죠. 8m 이상 접해야 되고 뭐 이런 네. 이제 상세한 부분은 전에 거를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준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지에서 기존 용적률은 200%에서 출발을 해요. 네. 근데 아까 3종에서도 20% 마이너스로 띄워놨었죠. 네. 네. 그렇죠. 여기도 마이너스 20 띄워놓고 180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럼 허용 용적률이 200% 이하이고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공기업 대상의 200% 용적률 중에 100%는 공공에서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공공기업 대상에서 100% 가져간 것 중에 7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네. 그랬을 경우에 대지 면적 1000회배로 봤을 때 용적률 70%면 700회배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져가는 면적이에요. 네. 그래서 세대당 지상층의 공공임대주택의 한 세대의 면적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는 중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50회배로 잡았을 때 네. 가정을 했을 때 700회배 나누기 50회배는 약 14세대가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로 나간다. 세대수 계산이 이렇게 기여를 되는 거군요.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뭐라고 그랬죠? 공공시설로 예, 공공시설. 쓰여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공공시설로 쓰여지는 건 옆에 예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기여율을 용적률 400% 중에 30%라고 했으니까 약 7.5%가 공공기여율이고 네. 그 30%에 대한 것을 면적으로 건축물 지상층의 연면적을 2,500으로 가정을 했을 때 약 183회배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를 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역세권 복합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 방법. 네. 일단 승강장으로부터 250m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간선도로 오시니까. 도로의 네. 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보시고 도로 폭에 대한 기준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10m, 간선도로변에 뭐 비간선도로변에 뭐 8m 이거 접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 도로 폭에 대한 그 기준 한번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도로 폭과 승강장 250m 이내에 접했을 때, 그 다음에 중심지 역세권이냐 비중심지 역세권이냐, 그 다음에 도로 폭이 10m냐 8m냐.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연락을 주시면 한림건축에서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역세권 복합 개발에 대해서 엑기스만 이제 총정리를 해드렸는데, 역세권 주변에 토지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 내지는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빨리 현실화 되려면 서울시에서 역세권 고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좀 현실화할 수 있게끔 안내나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빨리 좀 체크를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한일건축에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셨던 점이 좀 풀리셨으면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